뉴욕 맨해튼의 이 수백 개 술집에서 매일 칵테일 한 잔씩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칵테일 구독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또 일본에서는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월 3만 원, 일본 돈 3,000엔 정도의 이 술을 무제한 제공하는 술집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경제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박살 박연미입니다. 허허, 옛날 사람. 아버님이신가요? 신문하고 우유는 세트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정수기 같은 것들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다달이 돈을 내면서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렌트해서 뭔가를 쓴다, 그거 자체가 구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를 빌린다, 정수기를 빌린다, 월세를 내고 집을 빌린다, 사실 그것도 일종의 구독일 수 있죠. 사실 구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요크루트, 이유식 이런 것들도 구독을 했고요. 한 10년 전부터는 아마 지금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일본계 화장품 브랜드가 매월 너 요거 떨어졌지? 클렌징 폼 떨어졌을 거야 하면서 집에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의류 있죠. 옷도 새벽 배송을 해서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쵸. 구몬학습, 머리표 아이템풀 생각나면 30대 이상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안에서 해결되는 것들인데 예컨대 웹툰도 우리가 구독을 하는 거예요. OTT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넷플릭스, 티빙, 왓챠, 애플 TV 이런 것들이 다 구독 경제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우리가 먹고 살기가 팍팍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온전히 나 혼자 소유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 서비스가 나한테 100% 만족을 줄지 모르는데 위험 부담은 조금 지면서 느낌을 느껴보고 싶은 체험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작은 돈으로 리스크는 줄이면서 그 서비스에서 뒤지지 않는 거, 느껴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봅니다. 돈과 리스크에 대한 해지,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이게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샐러드 같은 것들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내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해서 시작이 돼서 지금은 자동차 바퀴를 구독을 한다고 이런 것들도 다 본인들의 그 자사 서비스 안에 사람들이 가둬두려는 락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작한 그런 서비스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항상 집에 들어가서 손발 씻고 앉아서 TV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을 켠다, 내가 원하는 영상을 찾는다, 보통 이렇게 루틴이 흘러가잖아요. 특정한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우리가 시청하게 되는데 그걸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바로 OTT 업체들이고 여기에 매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과금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구독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디 보자. 소프트웨어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이런 단어가 최근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정 문서를 읽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뭐 100일, 200일, 300일 이렇게 구독권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유통시장부터 파고들었다고 보시면 마켓컬리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인데 원래는 그 보라색 유통망 서비스가 이른바 강남 배송 서비스라고 해서 유명해졌거든요. 마켓컬리 대표가 본인도 워킹맘이었잖아요. 이제 워킹맘이 하루 종일 불태우고 집에 들어가면 애가 맞다, 내일 무슨 식재료가 있어야 되지? 내일 요거 있어야 되는데 깜빡했을 때는 이미 늦었거든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뭘까 해서 그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서 아이디어로 성공한 게 마켓컬리 같은 서비스고요. 뿐만 아니라 뭐 쿠팡 마찬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품목도 다양하게 서비스를 하고 구독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만 거기에 플러스 이제는 퀵 서비스, 퀵 커머스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퀵 커머스는 이제 1시간 안에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네이버페이 같은 것들도 정기적으로 돈을 내놓으면 어떤 것들을 구매하거나 그러실 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할인을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지금 진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구독 경제라는 게 고정 수입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다. 이 회사는 정수기를 한 번 큰돈 들여서 들여놓으면 규칙적으로 바꾸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저희는 얼음 나와요. 물을 뭐 100도씨, 80도씨 이렇게 온도별로 끓여드려요. 등등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걸 소유하기보다는 빌려서 써보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바꾸겠다는 그런 니즈가 있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선 현금 흐름이 수월하게 확보될 수 있다. 기존에 한 번 들여놓으면 10년은 가는 그 닫힌 시장을 열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반면에 고객 입장에서 보면 가구, 정수기 이런 것들은 비싸잖아요. 그런데 초기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일부분만 소비를 하면서 우리가 일부분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접근하기가 좀 쉬워지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이렇게 월 단위로 렌트비를 내는 게 더 비쌉니다. 그런데 트렌디하지 않거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왔을 때 바꾸는 데 따른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서로의 요구가 좀 맞아 떨어진 거고, 미국에서 나온 구독 서비스 중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뉴욕 맨해튼의 이 수백 개의 술집에서 매일 칵테일 한 잔씩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칵테일 구독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또 일본에서는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월 3만 원, 일본 돈 3,000엔 정도의 이 술을 무제한 제공하는 술집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10대, 20대 때 생각을 해보면 무한 리필 서비스 아니면 무제한 호프 이런 것들은 IMF 때 금융위기 때 이때 등장을 해요. 역설적으로 경제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구독 시장에서 아주 최강자로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명품 시장이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조금 더 이 값비싼 그리고 조금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MZ세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탄에 한계가 있는데 연예인이 한다고, 셀럽이나 인플루언서가 한다고 그거 다 따라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가심비를 생각하면 또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을 수가 분명히 있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써보고 싶은 신상 가방, 신상 운동화, 신상 자켓 이런 것들을 하루 이틀 빌려서 입어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유행이 지나갈 거니까 나는 트렌디한 그 감성은 가져가면서 소비나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 명품 시장에 들어가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구입해서 한 시즌 들고 유행이 지나가면 저기 집도 좁은데 어딘가 놔두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엄청 합리적인 소비자야. 이거 사면은 200만 원짜리인데 나는 10,000원씩만 과금하고 빌려서 써.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혹은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매일매일 나 한 10만 원씩 쓰는 것 같아. 이거는 더 이상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 거잖아요. 넷플릭스를 내가 버릴 수 없다 할 때 아니야, 애플TV도 나는 봐야겠어. 티빙에서 요즘에 그 지난 스우파를 다 콜렉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아이디 공유를 점점 못하게 하겠다. OTT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급자 측면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 트라이얼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사람들이 절대 불편하거나 이른바 좀 뒤떨어진 서비스를 참지 않습니다. 물건에 대한 그 리뷰가 시시각각으로 등장하고 서로 비교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찐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에서 금방 도태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좀 참아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진검승부라는 거. 예전처럼 팔면 땡이야, 연락 안 받으면 땡이야, 이거 안 되고요. 구독 경제에서도 뭐 그거는 어김없는 사실이겠죠. 정부 역할이 좀 필요해 보여요. 대표적으로 구독 경제가 해지나 아니면은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요 조정하는 사안이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해지가 잘 안 돼요. 중간에 성금 낸 게 뭐 어느 정도 일할 계산해서 돌려주지 않아요 등등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정부가 좀 촘촘하게 들여다볼 구석들이 있고요. 기존의 제도는 새로 등장하는 서비스를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공정이나 정부의 대장님이다 생각하면
이런 신산업에 대한 규제 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은 우리 팀에서 제일 트렌디한 사람을 앉힐 것 같아요. 제일 그 서비스를 써봤을 것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온라인에서도 콘텐츠 구독 관련해서 분쟁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실한 콘텐츠, 얼마나 실한 책들이 많으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나중에 종극적으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느냐, 그게 결국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구독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사는 거 못지 않다는 거.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